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많이 급등했었죠. K바이오가 이제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이오 대폭 등장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비중도 굉장히 높죠. 최근에 약간 포트가 소외되는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 급등을 시작으로 바이오에 봄날이 오나 싶었는데 미국의 모더나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외신입니다. 그 예산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또 3.5조 달러의 예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원을 통과한 게 1조 달러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대한 예산이죠. 지금 S&P랑 다우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도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죠. 두 번째, 다우랑 S&P 500이 레코드 하이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 그로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천천히 변경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겠죠. 오일이 드랍 70달러 밑으로 드랍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을 더 늘려야 한다. 지금 현재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생산을 늘려야 된다. 이거 뭐 말은 좋아 보여요. 원유를 많이 쓰는가 보다 싶은데 생산량이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가격 레코드 하이를 찍었다. 테이퍼링 컨선. 자, 우려가 is 완화되고 있다는 거죠. 달러가 fall, 달러가 떨어지고 있다. 달러는 뭐죠? 달러는 안전자산. 안전자산이 지금 선호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위험자산이 선호되고 있다는 거니까 주식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외신은 외국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내신입니다. 따상 대여는 없다. 중소형 세계주에 33조가 몰린 이유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지금 크랩톤이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단 크랩톤을 단기적으로 좀 볼 겁니다. 계속. 뚜렷해진 K 양극화, 백화점은 역대급 호황, 골목 상권은 최대 불황. 이걸 또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특성이 다르죠. 예, 백화점은 그래도 집합금지랑 약간은 좀 거리가 멀죠. 예, 백화점에 2명 들어가라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골목 상권은 6시 이후에 2명 이상 못 모이고 이런 4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 중이잖아요. 그래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K 양극화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도 그렇죠.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오르지 않은 종목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K 양극화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이 하루 새 15조 원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중국도 델타도 심상찮다. 2.6% 주저앉은 유가, 유가 하락에 대한 이유를 중국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뭐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원유는 현재 그냥 기술적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TSMC가 내년 7월 세계 첫 3나노 반도체 양산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보다 빠르죠. 근데 원래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대장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한마디로 지금 TSMC가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말이 뭡니까? 결국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미래에 그 근 다가올 미래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 뒤에서 잠깐 연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뭐 볼 거 없습니다.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원유가 떨어지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정적으로 들어서고 있죠. 이거는 어제 GW 경제 전망 지수랑 엮어서 보면 이제 좀 그 제조하는 나라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좀 줄어드나 보다. 즉 인플레이션이 점점 완화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안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르는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금 원유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될 수 있겠죠. 원유가 한참 올라갈 때는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부터는 오르긴 오르겠지만 가파르게 오를 것 같진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원유 가격이랑 대두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주차 영상에서 봤는데 제가 요즘 주차 영상을 안 찍죠.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뻔히 드러난 악재에 하락한다면 제가 지금 코가 막혀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아니면 괜찮고요. 예. 뻔히 드러난 악재에 하락한다면 이게 좀 생각해 볼 점이에요. 뒤에 이걸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뒤에 제가 다른 걸 얘기를 잠깐 할 텐데 그거 들으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해외 증시는 보시면 자, S&P 500이 최고 기록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다음에 다우존스 사상 최고가인 35,300 기록. 닥스, 예, 독일이죠. 최고가인 15,811 기록. 길리엇 사이언스 연중 최고가인 블라블라. 자, 보시면 S&P 500이랑 다우존스는 왜 오르죠? 아까 외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이 통과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테이퍼링은 잠깐 설명드리면 유동자본, 이제 풀인 자본을 회수하는 거를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긴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동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다. 자, 독일 지수는 왜 최고가일까요?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코로나가 점점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이 좋겠죠. 길리엇 사이언스가 왜 갑자기 연중 최고가죠? 모더나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체제를 보는 거죠. 자, 보시면 mRNA 백신에 대해서 유럽에서 새로운 사이드 이펙트를 제기했답니다. 자, 그럼 백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mRNA 백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백신 개발 업체들이 반사수혜가 예상되죠. 지금 mRNA 업체인 모더나랑 화이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16%가 떨어지고 있어요. 모더나가 모슬라라고 하더니 지금 완전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반도체 2대장이 하락 중입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죠.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추세선 한참 상단에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비상할 때 그렇게 많이 비상하진 않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봤던 매수 라인이 여기였는데 매수 못했죠. 예, 못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뭐 섣부르게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죠. 그냥 그어놓은 선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기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지금 하락 추세인 겁니다. 그냥 하락 추세 하단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보시면 외국인들이 갑자기 8월 11일에 주구장창 팔아요. 10일에도 주구장창 팔았습니다. 그전에도 계속해서 팔고는 있었죠. 근데 8월 11일에 갑자기 매도세가 터졌다.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팔고 있었지만 8월 11일에 매도세가 집중됐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개인이 좋아하잖아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이 하루 새 15조 원 사라졌는데 왜냐? 올 4분기부터 디램 가격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시장조사 기관의 전망에 라고 합니다. 심상치 않은 이유네요. 예, 디램 가격이 4분기부터 조정될 거다. 그럼 DXI가 떨어진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올 4분기부터 디램 가격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시장조사 기관의 전망에 라고 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라고 하죠. 자, 트렌드포스의 실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면 3에서 8% 가까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PC 디램 가격인 거죠. 자, 그럼 여기 외국인들 팔았잖아요. 자, 그럼 모건스탠이라 칠게요. 뭐 골드만삭스 등등이던데 얘들이 저 트렌드포스의 트위터랑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얘들이 뉴스를 보는 거예요. 모건스탠이랑 아주 엄청난 외국인 투자 기관이 아침에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트렌드포스란 업체가 유령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팔아야지. 하고 팔았을까요? 이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트렌드포스라는 업체가 시장 조사 기관이잖아요. 그럼 시장 조사한 다음에 완전 막 극비리에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어디에도 뿌리지 않고 딱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뉴스에 탁 띄워서 다 같이 서프라이즈로 모건스탠리건 골드만삭스건 뭐 하나투자증권이건 한국투자증권이건 걔들이 우리랑 다 똑같이 이 뉴스를 접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마 예전 뭐 7월 중순부터 알고 있었겠죠. 예, 보이죠 이게. 근데 오늘 매도세가 집중됐다. 그러면 이 이후로 오늘 매도세가 집중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뻔히 보이는 악재로 지금 하락했고 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꽤 큰 폭으로 하락했고 외국인들도 많이 팔았다.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이런 뻔히 보이는 뉴스가 나와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겠네? 라고 하면서 폭락하면 이게 정말 악재냐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국엔 추세대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네, 추세대로 움직일 거라고 봐요. 지금 투심이 안 좋아질 겁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거기에 추세 하단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SK하이닉스만 해도 추세 하단에 오면 대량 매수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형 반도체주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슬슬 추세를 보면서 편입하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를 다시 보시면 제가 노리고 있는 건 이 종목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온다고 바로 사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트랩 스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역 헤드 앤 숄더형이죠. 추세 하단에서 3중 바닥을 찍거나 3중 바닥, 3중 바닥이라고 하면 자, 예.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약간 요렇게 3중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또는 저점 상승형. 저점 상승형은 자,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저점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 상승형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번에 여기서 매수를 실패했기 때문에 걸어놨는데 두 호가 차이로 안 사졌죠. 예, 상승해 버렸고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4차 산업혁명의 수혜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해지죠. 지금 5G고 뭐 클라우드 발달이고 빅데이터고 해서 데이터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서버도 많이 증설해야겠죠. 거기에 메타버스가 오고 있죠. 메타버스는 결국엔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클라우드는 뭡니까? 또 서버죠. 서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또 뭐가 중요해지죠? 시큐리티,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학습을 해야 됩니다. 뭐가 학습하죠? 인공지능이 학습합니다. 이렇게 밸류 체인이란 게 있습니다. IT 필드에는 밸류 체인이란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집중하면서 미래 테마를 좀 선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보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는 당연한 거니까 뺐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반도체는 콜드체인, 뭐 중기, 여기 뭐 보안 프라이버시도 있죠. 메타버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하락세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확산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저한테 있습니다. 하나투어 호텔신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오늘 떨어질 때. 여기죠. 하나투어. 하나투어 지금 제가 조정 보일 때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진 않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 지금 여기서 보면 계속 추세 트레이딩을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죠.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단기 트레이딩 했고, 그리고 이 추세 하단에 사고 있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떨어진다면 여기서는 제가 산 거에 묶고 더블로 다시 가는 겁니다. 분할 매수할 때는 점점 뒤에 사는 물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단가를 관리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분할 매수 기법이 너무 뻔한 거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필요하시면 뭐 요청하시면 다음에 한번 분할 매수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구나 뭐 다 비슷하고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호텔시라도 똑같습니다. 호텔시라도 제가 추세 트레이딩을 했었죠. 했었는데 지금 하락하면서 좀 사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 하단에 왔죠. 그래서 여기는 좀 비중을 태웠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트랩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경케미컬은 제가 여기 바닥에 산 다음에 꽤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 조정을 보여서 갑자기 음봉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세경케미컬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반드시 반등한다. 반드시 반등한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크래프톤 단기 트레이딩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격, 어제 생각한 가격에 매수를 자동으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 때 사졌고, 그래서 싶었는데 그냥 놔뒀어요. 여기 스탑로스 걸었다 취소했고 한번 보자. 일단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떨어졌지만 여기서 반등 확률이 꽤 높습니다. 높은데 이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저항선을 만들고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 투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매수 들어갔습니다. 1차. 자, 참고로 하이브를 보시죠. 하이브 빅히트였죠. 처음에 상장했을 때 좀 사뭇 다릅니다. 지금 크래프톤은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팽이형으로 됐습니다. 팽이형. 첫날 캔들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 캔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 하이브랑 좀 다릅니다. 하이브는 밑꼬리 없이 윗꼬리 달고 떨어졌다가 하락했는데요. 약간 크래프톤은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르다 생각하고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뭐 크래프톤을 가지고 뭐 미래에 뭐 배틀그라운드 뭐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이러려는 건 아니에요. 다들 우려했던 가상자산 수익 극대화 중이죠. 지금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뭐 도지코인 뭐 가고 있습니다. 일단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지금 그냥 행보권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제 새로운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기로기 때문에 너무 뭐 단정할 필요는 없고요. 확실히 이번에는 바닥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글로벌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바이오 지수가 꽤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더나랑 화이자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 뭐 길리어드는 올라가는 만큼 시속 게임을 하고 있죠. 아시아 증시는 좋았고요.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사람들이. 원달러가 굉장히 지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대장주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뭐 연장선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예, 나머지 지수는 볼 게 없네요. 예, 유가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